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 6월 30일이고, 이제 2021년 상반기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2021년 하반기 시장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볼 건데, 여기서는 OECD 전체 데이터 평균, 그리고 한국 데이터 이 두 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지금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최소한 6개월 있잖아요, 6개월. 경기 선행 지수가 거의 6개월 정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하더라도 올해 10월, 11월 정도? 11월까지, 10월, 11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이러한 확장 국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보면은 아직 중간에 꺾인 그런 흐름은 없어요. 계속 상승 중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코로나 이전 데이터는 한국 기준으로는 넘었어요. 코로나 이전이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위에 있죠. OECD 평균으로 보면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특히 3분기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 신뢰지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업 신뢰지수가 높아야만 기업들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거든요. 설비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OECD 전체 데이터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이 이제 이 정도 데이터거든요. 이전 수준을 넘어서 거의 근 10년 동안에 최고치 수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 OECD 평균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근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최고치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이때가 이제 101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위기 이후 이런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상승, 그리고 다시 그 위치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아직 꺾였다라는 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보셨던 경기 선행지수, 요것과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아직 기업들의 신뢰지수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을 일단 더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10월, 11월 정도까지는 최소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라 경기를 판단했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선행지수를 조금 더 크게 60년 정도 크게 잡아서 통계치를 보면은 이제 거의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103 정도 되거든요. 거의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104를 넘었던 적은 두 번 있습니다. 1970년대. 그리고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때 이제 104를 넘겼던 적이 있는데 이 수치만 제외하고 그리고 또 과도하게 떨어졌던 이 수치를 제외하고 그럼 평균적인 밴드가 대략적으로 한 103 정도 맞춰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은 대략적으로 한 97 정도 맞춰지겠죠. 이 정도. 요 밴드 안내에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통계치로 볼 경우에는 이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달했을 때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역사적인 평균 데이터를 보면은 그 이후에 둔화가 되고 다시 하방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물론 이렇게 104까지 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103 정도까지 올라오면 거의 꼭지에 다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금융투자에서 6월달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 11월까지
확장 국면 상승세가 유지될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이거고요. 그리고 확산지수라고 해서 이건 제가 따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상단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경기 선행지수가 보통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죠. 이 남은 이 하반기 6개월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게 지금 이 보고서 그리고 앞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데이터 그거에 대한 결론이고요. 그리고 6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그래도 10월, 11월 정도까지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 당시 테이퍼링을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렇게 잡혔어요. 8월 말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FOMC 이 사이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는 그런 선언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 12월 FOMC 또는 내년 1월 FOMC 이 구간에서는 실제로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 2014년 당시에는 그러면 테이퍼링을 시작 후 어떻게 되었느냐 2013년 5월 달에 테이퍼링 텐트럼이 발생됐습니다. 이때 버난키가 시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시장이 훅 하고 빠졌었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는 경기는 계속 확장 국면에 있었어요. 그래서 훅 빠졌긴 했지만 이런 지표들 그리고 기업들의 EPS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이런 펀더멘털에 힘입어서 지수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났냐면 2014년 초에 이 시기 때쯤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그래프가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둔화되다가 이제 확장세가 완전히 이제 둔화되는 흐름으로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볼 때 어쨌든 올해만큼은 이번만큼은 2013년 당시보다 이미 시장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테이퍼링 논의 공식화가 언제쯤에 나오겠다라는 그런 많은 힌트들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처럼 충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유동성 투입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긴축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경기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심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유동성 투입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투자자 입장 그리고 여기서의 투자자는 시장 투자자도 포함이 되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더 해야 될지 고용을 더 늘려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는 기업들도 투자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심리가 계속 좋았던 것이 계속 유지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들이 영향을 미치고 결국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만약에 줄이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반영이 되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물론 있죠.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런 것들이 소비 심리나 그리고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 확장세 둔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해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3년 당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5월입니다.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테이퍼링 논의 공식화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코스닥은 마이너스 18%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현재는 시장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올해 8월 말 잭슨홀 미팅 또는 9월 FOMC 요 사이에 테이퍼링 논의 공식화가 나올 것을 이미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테이퍼링 공식화에 대해서는 예고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더라도 2013년 당시처럼 갑작스럽게 나오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테이퍼 텐트럼이 나오기보다는 좀 더 이때보다는 완화된 형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테이퍼링 이후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결국 지표거든요, 지표. 기업들의 EPS라든지 그냥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 추이가 계속 개선세가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선세가 유지가 되지 않는 흐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환경은 어쨌든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잖아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그런 환경에서의 이런 지표들이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장은 이 악재를 빠르게 반영을 할 거고요. 근데 개선세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악재를 어느 정도 흡수해 가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지표. 경기 확장세가 유지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주식시장의 영원한 모멘텀은 실적이잖아요. 결국. 근데 실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이 경기 확장세 유지거든요. 그래서 경기 확장이 둔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급격한 상승보다는 상승 조정을 반복해서 완만한 우상향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높은, 확률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선반영된 종목이 솔직히 너무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위로 열린 공간이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이때보다. 2013년 테이퍼링 논의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위로 열린 공간이 남아있던 섹터들이 그래도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하반기에 시장 상승을 견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전 섹터가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위로 열린 공간이 이때 당시보다는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는 없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상승보다는 급격한 이런 상승보다는 상승 조정 반복해서 좀 만만한 우상향.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메이저들의 롱숏 플레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가격적으로 위로 열린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롱숏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좀 올릴 수 있는 거, 위로 공간이 좀 남아있는 것들 여기서 수급을 올려서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이거 털어야겠죠. 숏, 공매도 치고 다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섹터에서 또 올리고. 그럼 지수는 상승 조정 하면서 상방을 유지하긴 하지만 종목들에서는 이 파도를 잘 타지 않으면, 즉 트레이딩을 잘 하지 않으면 수익을 보다가도 그 수익을 다 반납하고 또는 수익 반납을 넘어서 손실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때문에 메이저들의 롱숏 플레이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한 섹터를 하반기 내내 쭉 끌어당기는 그런 시장보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PS나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는 시점 이걸 이제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결국 지표가 피크를 치는 구간이거든요. 둔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결국 지표가 피크를 치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이후에는 특히 연준의 정책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환경일 경우에는 시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 이거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준의 정책 변화가 없이 계속 양적 완화가 유지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지표가 둔화가 된다. 그러면 시장에 이 악재가 반영되는 이 강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흡수할 수 있는, 왜냐면 유동성으로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끝나고 양적 완화 규모를 이제 줄이죠. 점점점. 여기가 0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밑으로 넘어가면 이제 긴축이죠, 그거는. 양적 완화 이 규모를 점점 이제 줄일 때, 또는 양적 완화를 이제 완전히 끝내는, 즉 테이퍼링이 끝나는 그 시점 이후에서 이런 지표 둔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뭐 연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이건 알 수 없긴 하겠지만 올해 하반기만 놓고 딱 끊어서 보자면 일단 뭐 올해 10월, 11월까지는 경기는 그래도 확장 국면을 유지해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확장 국면이 유지되기 때문에 중간에 테이퍼 텐트럼이 과거보다는 좀 완화된 형태로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커버해 줄 수 있다. 지표 개선세가 최소한 이 수준까지는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악재들을 좀 커버하면서 상승 조정, 완만한 우상향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 단 유동성의 힘으로 선반영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적으로 위로 열린 공간이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다. 그리고 이런 환경들 때문에 메이저들의 롱숏 플레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하반기 관점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까 사용했던 이 자료는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